이제 그 사월환경관리를 얘기를 할 때요. 사월환경 특징에서 이제 한낮에는 고온이고 일교차가 매우 크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요. 오늘 벌써 5월 13일인데도 불구하고 밤에는요 춥죠. 그래서 4월에는 아마 더 추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고 반면에 한낮에는 반팔 입고 다니죠. 한번 반말 입고 바깥에는 얇은 잠바 하나 입고 다니잖아요. 네. 온실에서 똑같다는 거고요. 야간 시나리오, 4월 시나리오에서 다룰 상황은 야간 온도와 아침 이슬 방지를 위한 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낮 동안의 건조한 기후를 어떻게 습도를 높일 것인가, 한낮에 차가운 커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외된 것은 야간의 보온 커튼 전략과 야간 복사 냉각을 위한 아침 저녁의 차가운 커튼 전략, 일출 후 급격한 온도 변화 방지 전략, 적상 관련을 처리한 일평균 온도 관리, 그다음 초대화 생장성을 고려한 일평균 온도 및 일교차 관리 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초대화 생장성을 고려한 일평균 온도와 일교차 관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초대화 생장성을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다른 관리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실 내에서는요, 온실 내외 에너지를 고려하여 관리한다. 온도가 아니죠. 엔탈피라고 하죠. 엔탈피를 관리하고 가습기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외부의 온도가 내부보다 높더라도 에너지는 낮다. 따라서 가습하면, 환기하면 내부 온도는 낮아지고 우리가 단 일정 온도 이상은 낮출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가 30도라고 쳐요. 그러면은 제가 시험 낸 거 하나 이번 한번 물어볼게요. 그럴 리는 없지만 자연상으로 있을 수가 없지만 30도씨인데 0도,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엔탈피가 얼마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30kJ이라고 하죠. 30kJ. 그러니까 우리가 엔탈피는 자멸과 현혈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혈은 온도를 보면 현혈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멸은 수증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자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현혈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혈이라고 한 거는 그냥 온도 자체가 현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면은 에너지가 높아지더라도 에너지 온도는 떨어진다는 거고요. 우리가 천장에서는 분무된 물입자가 작물을 해를 유지하는 범위에 대해서 최대로 가습기를 가동하여 천장화를 효율적으로 시키한다. 칩고가 6m짜리 온실이 있고 7m짜리 온실이 있고 3m짜리 온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습기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내가 포구를 사용할 때 누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가습기를 칩고가 7m 온실이 훨씬 더 가습기에 용이한 거죠. 효율이 올라가겠죠. 이것들이요. 이 가습기, 그러니까 우리가 포구를 쓴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열대우림 지역에서 이 식물의 성장이 빠른 이유는 광과 온도가 충분한 조건에서 습도가 높기 때문에 광합성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4월 달에 우리가 제한 요인이 뭐예요? 광도 좋고 온도도 적당하고 근데 습도까지 적당하다 가면은 광합성을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보통 환절기 시기에 우리가 가습기를 사용해서 포구를 사용해서 더 많은 광합성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점 하나가 있죠. 물방울 입자가 식물에 닿으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닿으면 안 된다. 차광 커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스크린을 차광 커튼이라고 하죠. 차광 커튼 같은 경우는요. 일출 후 3시간부터 일몰 3시간 전 얘기를 하는데요. 보온 커튼이 있고 차광 커튼이 있잖아요. 보온과 차광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동시에 사용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에너지 스크린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보온이 에너지 스크린이죠. 보온 스크린 사용할 때는 보온을 아침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스크린에서 이제 차광 스크린 넘어갈 때는 차광을 열고 보온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습제어가 돼요. 이것들이요. 커튼이 있으면 습제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온과 차광 커튼이 있으면 하나만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들. 맞네. 재현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차광 커튼하고 보온 커튼을 이제 차광 커튼하고 보온용 커튼을 갖다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만 사용하고 오전에는 보온용, 오후에는 차광용을 사용하고 있고요. 차광용 사용할 때는 통상 낮 동안 4단계 설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차광 사용할 경우 영양인자가 이제 광량에 강할수록 닿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닿고요. 보통 우리가 광량에 주로 제어를 하고요. 온도를 두 번째 서브로 놔요. 광이 먼저고 온도를 두 번째로 놔요. 작동 범위는 우리가 사항과 상관을 놓는데 우리가 완전히 닿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완전히 닫게 되면 온실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90%, 80% 정도 우리가 열고 닫고를 해요. 보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영향이 이자를 받죠. 우리가 보온으로 할 때는 100% 창을 닫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차광으로 사용할 때는 100% 닫지 않죠. 보온으로 사용할 때는 어때요? 겨울에 살 때는 보온용으로 사용할 때는 100% 닫는다는 거죠. 이걸 상한값을 100으로 놓는다는 거죠. 이들이요. 최대 커튼 위치는 최대로 연수를 우리가 100 미만으로 한다. 100 미만, 항상 100 미만으로 닫는다는 거고요. 4월의 환경관리에서 온도와 광을 보면은 우리가 일출절 2시간부터 일출 후 2시간까지 커튼 열린 시에 결로를 방지하고 온도 변화 속도에 주의한다. 커튼 여는 속도는 제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간 제어가 돼요. 천천히 열 수도 있고 더 빨리 열 수도 있어요. 내가 첫 커튼을 열 때 15분에 열 수도 있고 30분에 열 수도 있어요. 외부 온도가 겨울철에는 커튼을 천천히 열까요? 늦게 열까요? 빨리 열까요? 천천히 열고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외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커튼의 여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는 거죠. 이것들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오전에 상승 속도는 1시간 정도, 1시간에 1도씩 올라가고요. 오후에는 좀 높게 관리하고 오후에는 시간당 2시간씩 온도를 떨어뜨린다는 거. 이건 공통적이에요. 똑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4월 달에 얘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빨간색이 이제 광량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보시게 되면 온도가 17도, 16.5도, 17도를 유지하다가 어때요? 한 6시쯤 되면은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갔다가 9시쯤 어떻게 돼요? 21도까지 올라갔죠. 이게 속도가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환기 온도가 어때요? 환기 온도가 지금 어때요? 환기 온도가 여기서 보면 환기 온도가 제각할 때 할 때는 이 정도면은 더 일찍 열어야 돼요. 환기를. 얘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죠. 더 아래쪽에서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난방 온도는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놔야겠죠. 좀 더. 환기 온도하고 난방 온도하고 항상 환기 온도보다 난방 온도가 아래쪽에 있죠. 가끔가다 바뀔 때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습도가 높을 때는 환기 온도와 난방 온도를 거꾸로 돌 때도 있어요. 너무 습도가 높으면.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환기 온도보다 난방 온도가 아래쪽에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아래쪽에 가서 환기를 좀 더 일찍시킬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는 지금 외부 광량을 보게 되면은 지금 벌써 4월 초인데 벌써 900W에 도달하는 거 볼 수가 있고 900W 이상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커튼 차광을 우리가 갭을 사용하고 오전엔 갭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아까 똑같은 얘기가 됐고요. 평균 온도는 19.1도에서 20.5도를 우리가 잊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게 이제 종합편이에요. 요거 갖고서는 이제 요거 하고 아마 요거 끝나고 아마 이제 불업편까지 보면은 이제 기말고사가 들어갈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좀 양이 좀 많거든요. 좀 이게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한 종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환경재해 지본 측정 제어 실제 냉방 난방 쭉 해서 이제 복합 제어까지 해서 한 번에 이제 다 복차가 되어 있고요. 환경재해 기본에서 보게 되면은